자, 우리가 오늘 할 게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 조합. 차이점이 뭐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건 똑같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건 똑같지. 택하여 이 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서 이거를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어떤 개 쓴다? npr로 쓴다고 했지. 조합은 뭐라고 했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면 끝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이럴 때 어떤 개 쓴다고? NCR. 봐라, 빠진 게 뭐야? 택해서 끝나는 거고 일렬로 나열을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NCR에다가 이 R개 택한 거를 나열을 해. R팩이지. 나열하면 그럼 이게 누가 되는 거야? NPR이 되는 거죠. 양변을 R팩으로 나눠 R팩.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합의 풀이는 어떻게 풀 거라고? 분모 R팩분의 NPR로 풀 거다. 가장 쉬운 예로 이 예를 들었죠. A, B, C, D 4명의 후보가 있어.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와 대표 2명 뽑는 경우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죠.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는 건 뭐지? 자격이 서로 다르니까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 반대로 B가 반장, A가 부반장이 될 수 있으므로 나열이 된 거지. 이럴 때 쓰는 기호는 4P2 쓰면 되고, 대표 2명이면 A, B 2명 뽑으면 A, B나 B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이럴 때 쓰는 기호 4C 이렇게 쓴다고 했지. 이 기호를 잘 기억해야지 잘못 써버리면 틀리는 경우 있다. 따라서 NPR의 풀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N-2 계속 줄여서 마지막에 멈추는 시점이 뭐였지? N 빼기 R 플러스 1일 때 멈춘다고 했어. 그러니까 4P 풀려면 4 쓰고 곱하기 3. 그러면 4에서 2 뺀 거에 1 더하면 3 나왔으니까 끝난 거죠. 얼마야? 12. 4C2의 풀이는 요렇게 푼다고 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뒤에 거가 분모의 팩으로 오고 분자는 팩토리얼로 바꿔서 풀 거니까 2팩은 2 곱하기 1이고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6 요렇게 풀면 돼. 자, 미래엔 115페이지 3번부터 확인합니다. 10P이니까 10부터 해서 아래로 2개 쓰면 되니까 10 곱하기 9에서 90. 5팩은 5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5, 4, 3, 2, 1이고 분모는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면 되죠. 얼마야? 60. 자, 어제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했어. 우리 조합이 매우 중요해. NCR은 풀이가 일반적으로 R팩분의 NPR로 풀지만 요거에 따른 성질들이 많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질 첫 번째, NCR은 뭐와 같다? NC의 N-R과 같다. 예를 들어서 7C4가 나왔어. 그럼 얘는 7C 7에서 4 뺀 거니까 7에서 4 빼니까 3과 같냐 물어본 거예요. 이놈을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보면 분모는 4팩이고 분자는 7P4로 풀면 돼. 이쪽 이놈을 풀게 되면 분모는 3팩이 되는 거고 분자는 7P3이 될 거야. 직접 풀어봅니다. 4팩이니까 4, 3, 2, 1. 얘는 7부터 아래로 4개 쓰면 되니까 4, 3, 1, 4 약분, 6 약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5, 7에 35야. 이거 풉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7P3이니까 7, 6, 5. 6 약분하니까 5, 7에 35. 결과 어때요? 똑같아. 조합에서 아주 많이 사용할 기호.
혹시 답안지에 7C4가 없으면 누구를 고르면 된다? 7C3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4하고 3을 더한 거에 누구 나오면 돼? 7 나온 거죠. 더해서 7 나온다. 그러니까 7C4로 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풀려면 뭘로 고쳐서 푸는 게 좋다? 7C3과 같다. 그래서 푸는 방법 분모 3패 분자 7P3으로 풀면 되죠. 분모는 3, 1 분자 7 곱하기 6 곱하기 5 6 약분하니까 5, 7에 35 9C9야 9C9 원래대로 풀면 어떻게 돼? 분모는 9팩이고 분자는 9P9가 되겠지. 9P9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지? 9팩으로 쓸 수 있고 뭐 암기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계산 방법 P와 C의 기호. 4번 갑니다. 서로 다른 4개 A, B, C, D 중에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순열이냐 조합이냐만 구분하면 되지.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해서 오 순열이네. 따라서 어떤 기호 쓰면 되나요? 4, P, 3 쓰면 되고 풀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4. 책꽂이에 서로 다른 책 5권을 일렬로 꼬였네. 일렬로 나열한다. 순열이죠. 순열. 그러니까 5권의 책을 일렬로 다 택해서 나열하면 돼. 또는 5팩 하면 되죠. 5팩은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라고 했어. 5팩 얼마라고? 120. 방금 누가 얘기했죠? 예천이가? 서로 다른 8장 스티커 중에 4장을 뽑아내면 끝나는 거야. 뽑는 경우. 뭐라고 쓴다? 기호로? 8C4. 풀어야지 계산. 분모는 4패, 분자는 8P4로 풀면 되고. 그러니까 분모는 4, 3, 2. 지금 기본 문제니까 아직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이제 8, 7, 6, 5. 8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아래로 줄여서 4개. 여기가 뭐 확인해야 돼? 8에서 4 빼서 1 더한 결과가 나오면 멈추는 거죠. 맞나요? 5. 계산. 6 약분. 4 약분. 5, 7에 35, 70인가요? 계산합니다. 이렇게. 기본 계산. 순열과 조합을 잘 기호를 구분하면 된다. 결정적인 단서는 일렬로 나열했냐 안 했냐. 아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번부터는 이제 표준 문제니까 일부 푸는 문제도 있었나요? 5번, 6번은 풀었나요? 7번 풀면 되겠네. 7번부터 4 곱하기 NP3 5 곱하기 N 빼기 1에 P3을 풀어라. 자, 여기 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 자, 1번 푼다. 4 곱하기 MP3이니까 자, 좌변 풀면 4 곱하기 자, MP3을 풀 거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3개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돼?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누구야? N-1, 세 번째가 누구야? N-2 이렇게 쓰는 거죠. MP3 풀 수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 뒤에 우변 5 곱하기 자 시작점이 MP1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줄여서 3개 쓸 거야. 자 처음이 누구야? N- 하나 줄이면 누구야? N- 하나 더 줄이면 N- 요렇게. 자 그래서 약분할 거야. N-1 약분 없어지고 MP N-2도 없어지고 좌변 남는 건 4 곱하기 N만 남았고 우변은 5 곱하기 N 빼기 3만 남았지. 그래서 정리하면 4N 얘 5N 빼기 15 정리하니까 N은 얼마? 15 N 15 구한 거죠. 풀이 잘 풀어야 된다. 여기 시작점부터 아래로 줄여서 3개 쓴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2번 NC는 N 플러스 5와 같대. NC의 풀이가 뭐였죠? 분모는 팩토리얼, 분자는 P로 바꿔서 NP. 이게 N 플러스 5와 같다. 분모는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N 마이너스. 얘가 N 플러스 5니까, 결국 우리가 볼 건 N에 N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배의 N 플러스 5. 가로 풉니다. N의 제곱 빼기 N은 2N 플러스 10. N의 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10 꼴 0에서 인수분해 하니까 N 빼기 5,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따라서 N 값이 2개 나와서 5 또는 N은 마이너스. 음수 나올 수 없는 거죠. N은 5. 이렇게 풀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 C하고 P의 풀이만 잘 기억해주세요. 8번 갑니다. 8번. 자, 자동차가 있는 것 같아. 자, 앞좌석이 D개고 뒷좌석이 3개의 승용차가 있는데,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 1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좌석에 앉는다. 앞좌석에 앉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은 뒷좌석에 앉는 경우. 두 번째,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에 앉아? 운전석 중 한 명만,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한 명만, 한 사람은 운전석에 앉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족은 운전석이 아닌 놈에 4개의 좌석에 앉으면. 잘 생각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기타 미국도 마찬가지. 운전석은 대부분 어느 쪽에 있어? 이 왼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물론 뭐 일본과 또로 다른 유럽 쪽에 가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 상관없어 아무튼. 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좌석에 앉는데, 앞좌석은 요 두 좌석이죠. 맞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좌석에 앉는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앉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앉으면 돼. 이 두 좌석에 두 명이 나열되니까 일단 앞좌석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는 경우 2패. 그냥 이해도 돼. 상관없죠. 두 가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끝났어. 이제 앞자리는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나머지 3명은 D좌석에 앉아요. D좌석, 뒷좌석에. 3명, 세 자리에 3명이 앉는다. 다시 말하면 3명이 나열되면 돼. 뭐라고 쓰면 될까요? 3패. 해찬! 잘 졸고 있어 지금. 이 아침부터 지금 병관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졸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방관하고 있어. 방관. 졸고 있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 어? 안 끼웠어? 준비되면 다시요. 2번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 운전석에 앉아. 하윤,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이 한 좌석 운전석에 앉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끝. 그 다음 이제 나머지 4명은 앉으면 돼. 나머지 4명이 자리에 앉으면 돼. 뭐 하면 될까요? 4명 나열하면 돼. 아, 계산 안 했구나. 여기 2 곱하기 6 답은 얼마? 12. 예, 2 곱하기 4팩이니까 24 4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문제 없죠? 해찬 지금 졸고 있는 이유 원인이 뭐죠? 어제도 밤샜나요? 어? 몇 시에 한 게 늦게 잔 거죠? 3시요. 3시? 숙덕이 자꾸만. 어? 3시까지 잔 이유가 뭘까? 수행평가요. 아, 수행평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행평가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다 없다? 없다. 최고점은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대충 깎이지 않을 정도만 대충 하면 돼.
단 지필고사는 잘 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에 목숨 걸 필요 없다고. 플러스 알파가 없다니까. 수행평가가 3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네, 씨. 수행평가 때문에 지금 9번의 별표. 자, 9번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 80% 이상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몇 개를 던졌어?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의 눈을 A, B, C.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뭐야? 1부터 6까지. B도 마찬가지 1부터 6, C도 1부터 6. 자, 일단 아주 중요한 A 곱하기 B하고 C 요 놈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돼야 된다.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공식을 사용할 수 없어.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야. 직접 확인. 자, 잘 봐. 우리가 A하고 B가 있어. 두 수 A, B가 있대.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합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곱도 확인해 볼 거야. A와 B가 갈 수 있는 홀짝만 본다면, 자, 홀 짝수 볼까? A도 짝수, B도 짝수인 경우 합이 A가 짝수, B가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홀수, B가 짝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홀수인, 이렇게 총 4가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둘 다 짝수, 짝수. 자, 이걸 확인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짝수, 홀수.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구할 때 아주 많이 했던 건데. 홀. 이 결과를 잘 기억하면 돼. 짝수 더하기 짝수는 결과가 뭐죠? 짝 더하기 홀은 뭐야? 홀. 홀 더하기 짝은? 홀 더하기 홀은? 짝. 오. 더해서 짝수 나오고 홀수 나오는 건데, 우리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이놈이야. 이놈하고 이놈을 더해서 홀수가 나왔으니까, 자, 홀수 나올 수 있는 건 요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야? 앞에 있는 이놈. 자, 첫 번째 A하고 B 이놈이 뭐인 경우? 짝수이거나 짝수 이고, 뒤에 있는 C가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구분하면 되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A, B가 뭐이도 돼? 홀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C는 뭐면 돼? 짝수면 돼. 아, 일단 분류 작업은 끝났어. 됐죠? 어렵다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80% 이상이라니까. 미래는 교과서 잘 봐두세요. 아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책이 개편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 분분에 요 문제는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미래는 책이 바뀌었는데도 다른 거 다 바뀌었거든요. 작년 책에 비하면 그대로 나온 문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놈이 문제잖아. 요놈. 맞아? 곱하기로 되어 있죠? 곱하기 되어 놈의 짝수, 홀수 나오는 경우를 찾아내면 돼. 자, 짝수와 짝수 곱하면 뭐야? 짝수. 짝수와 홀수 곱하면 얼마야? 짝수. 맞아요? 홀과 짝을 곱하면 뭐야? 짝수. 홀과 홀을 곱하면 홀수. 와우. 짝수 나오는 건 3가지, 홀수 나오는 경우는 1가지네. 그러면 A 곱하기 B가 짝수 나오는 건 몇 가지라고? 3가지란 말이야. 짝, 홀, 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예 순서상으로 쓸 거야. A, B, C 요렇게 해당하는 순서상을 써내면 돼. 자, 나올 수 있는 경우 써볼게요. 첫 번째, 곱해서 짝수 나오니까 첫 번째 케이스 뭐 있어? A가 짝수고 B도 짝수고 끝났지? 그리고 C는 이미 결정돼 있어. 홀수인 경우 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간다. A는 무슨 수? 짝수. B 뭐 해도 돼? 홀수. C는 이미 홀수로 결정. 자, 이제 세 번째 A가 뭐일 수 있어? 홀. B는 짝. 우리가 지금 이 곱한 놈의 짝수니까 이게 AB라고. AB. 아, C는 결정되어 있잖아. 문제 없죠?
2번 먼저 갈게요. A, B, C로 쓰고 A, B, C로 쓰고 이제 곱한 게 홀수인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도 홀수, B도 홀수야 되고 C는 이미 결정. 짝수로 결정. 됐어. 이제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된다. 갑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니까 A의 눈과 B의 눈, C의 눈 다 1부터 6까지. 보니까 짝수 몇 개 있나요? 2, 4, 6, 3개가 있고 홀수, 홀짝만 구분하면 되잖아. 1, 3, 5 하니까 이것도 3개가. 갑니다. A가 짝수인 경우 몇 가지? 3가지. B가 짝수인 거 몇 가지? 3가지. C가 홀수인 거 몇 가지? 3가지. 자, 질문합니다. 곱할까요? 더할까요? 민서? 자, 이게 은근 헷갈려. 동시에 일어나야 되냐, 안 일어나야 되냐를 확인하는 거지. A, B, C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윤 더하면 되잖아? 곱해야 돼. 동시에. 그 나머지 다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다 똑같은 경우.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다 홀홀 짝이니까 다 똑같이 3, 3, 3.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1과 2에 의하여 1과 2에 의하여 최종적인 답 27이 몇 번 나왔어? 4번 나온 거죠. 4, 7에 28, 108인가요? 최종적인 정답. 나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하고 곱한 거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상식적으로 일단 당연히 알고 있는 결과니까 이 결과를 잘 기억해서 구분만 잘해주면 된다. 구분. 형 이해되나요? 시험에 나 말할 수 있나요?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내일 시험에? 오늘 배운 거 나올 수 있어. 내일 보는 사람들은.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 깃발이 몇 개 있나요? 7개 있어요. 7개. 자 뽑을 건데 7개 중에 2개를 뽑나요? 잘 문제를 잘 읽어. 어떤 상황인지 잘 읽어서 그거에 부합된 조건을 끌어내면 되는데 깃발이 7개가 있죠. 7개. 자, 몇 번이냐? 10번. 이렇게 할까? 1번 깃발 다 쓸게요. 2번 번호를 준다. 3번 깃발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7개 깃발이 있어. 7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뭐라고 해서 조건이? 서로 이웃한 깃발을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1번, 2번 뽑을 수 있냐 없냐? 없지. 안 되지. 2번, 3번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걸 어떻게 나눌까 고민했더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7개 중에 2개를 뽑기를 할 거야. 근데 이웃한 놈을 뽑으면 안 되지. 이웃하게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네. 그러면 나머지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저고도가 들어가거나 반대 상황.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3이 아니 3분의 2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면 되지. 그런 느낌. 자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 일단 7개 깃발 중에 전체를 먼저 구하고 전체를 구해서 빼기 하기를 어떤 경우? 이웃한 깃발. 이웃한 깃발을 뽑는 경우를 뭐 해주면 돼? 빼어주면 돼. 그쵸? 이게 되냐? 이게 되냐고? 전체는 뭐야? 뽑고 나열되는 뽑는 경우니까 서로 다른 7개 깃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7P2지 기호 쓰면 자 이거 문제 없어. 서로 다른 깃발 7개 중에 2개 뽑았어.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웃한 깃발을 뽑는 경우 몇 가지인지 직접 구합니다. 갑니다. 자 봐.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몇 가지야?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이게 6가지. 자, 쓰고 끝나면 될까 안 될까? 해찬? 안 되는 이유. 더 있어. 1번, 2번이나 2번, 1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어. 1번, 2번, 2번, 1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상황들, 아니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다 이해가 돼. 오 맞아. 근데 내가 직접 풀어냈을 때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 다시 이 6이 뭐야? 서로 이웃하게 있는 깃발을 뽑는 경우 맞아. 근데 1번, 2번, 2번이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곱하기. 이해되지? 꼭 기억합니다. 7p 푼다. 7 곱하기 6 빼기 2, 6, 12. 42에서 12 빼니까 정답 30. 자, 이거가 뭐라고? 자리 바꾸는 거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1번, 2번, 2번, 1번 다른 거니까. 잘 기억해서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1번에 별 장수 돌침대 써야겠네. 장수 돌침대. 11번. 해찬 뭐라고? 아니에요. 장수 돌침대가 뭐냐고? 아예. 어? 예. 어허. 나 끝나고 수업 끝나고 네이버에 검색해봐. 장수 돌침대 검색해보라고. 어? 네. 자, 어제 했던 거네 이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이니까 그냥 세 개만 선택하면 되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세 점 어떤 점을 잡아서 아니 뭐 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세 점 연결하면 삼각형 되잖아. 안 되는 경우도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어제 미대N에서 풀었었죠. 어제 미대N의 문제. 미대N 마지막 5번 문제 뭐였어? 미대N 마지막 5번 문제. 태성 뭐였죠? 아니면 YBM. 이 문제 있었나요? 네. 오,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보이지 이거? 7개 점 7C3에서 빼기 하기를 요 두 놈 뺐지.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 잡으면 삼각형 되냐 안 되냐? 형관? 안 돼. 여기 있는 삼각형 3C3 세 개 택한 거 안 되죠. 여기 네 점 중에 세 점 택한 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세 점 택한 것만 빼주면 된다. 이게 힌트. 자, 12개 점이 있어. 삼각형의 개수니까 일단 12개에서 3개 선택하면 삼각형 다 되지. 문제 없지? 자, 이제 뭐 할 거야? 일직선상에 있는 놈들을 빼어줄 거야. 맞아?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삼각형이 안 될 수 있는 걸 빼어주면 된다고. 아, 문제 못 푸고 있네. 공부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지원 어제 시험 보고 제시 걸리고 20문제 중에 세 문제 맞았나? 7문제 맞았다고? 20 몇 문제 중에 잘하기가 자, 안 되는 거 간다. 자, 요 일직선상에 있는 점 4점 중에 3점 택하면 안 되고 요 놈도 안 되고 이 놈도 안 되죠. 맞아요? 첫 번째 4점 중에 3점 택한 건 삼각형이 안 돼.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세 줄이니까. 그래서 자, 이제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아직 안 끝났어. 잘 봐. 이제 가로로 갔으니까 세로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어려워. 잘 봐야 돼. 요 3점 중에 3개 택하면 삼각형 돼야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거의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눈에는 뭐가 보이냐? 잘 봐라. 와우. 또 있나요? 이렇게. 대각선도 잘 생각해야 돼. 세 점이니까.
세 점 중에 세 점 택하면 삼각형 돼야 안 돼? 안 돼! 세 점 중에 세 점 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 확인하면 되죠?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얘기한다. 순열과 조합 파트. 선생님이 항상 이 수업할 때는 이 얘기를 해. 선생님이 설명하면 다 이해돼. 막상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됐는데 이거 8개인데 이 대각선을 생각 못하는 경우. 맞아요? 8.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풀이를 적으려면 따로 적어놓으면 좋죠. 이렇게 4점 찍어놓고 지금 3점을 택하는 경우가 3점을 택하는 경우를 따로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점 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자,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대각선도 이렇게 5, 이렇게 6,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7, 이렇게 8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미래에 있는 순열과 조합 중단원 문제 마무리 끝났다. 이제 YBM으로 넘어갑니다. YBM 대단원은 한 번에 같이 풀게요. 일단 YBM 중단원 넘어갑니다. 페이지 105페이지로 갑니다. YBM 105페이지로. 내용은 쉽지만 어려운 계산 막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풀듯이 막 식 계산해서 인수분해 하고 수직선 그려서 공통된 범위 구하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아주 풀이는 간결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내용 이 부분이야. 순열과 조합 확인 잘해야 된다.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자, 1번부터 간다. 혹시 하나도 안 풀었나 여기? 처음인가요? 숙제였죠? 숙제인데 안 풀어져 있는 사람은 없겠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에 중학교 문제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얼마? 4 또는 7인 자연수의 개수.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합법칙이 있고 합법칙, 곱법칙이 있다고 했죠. 곱법칙. 어떨 때 합하고 어떨 때 곱한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N가지 했을 때 합법칙은 말 그대로 M 플러스 N을 하면 되고 곱법칙은 M 곱하기 N을 하면 돼. 어떤 상황에서 이걸 결정할 거냐? 결정적인 단서는 뭐라고? 동시에야, 동시. 동시에 일어나면 곱법칙. 동시에 일어나면 곱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법칙.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법칙은 연결부호가 뭐로 된다고 했지? 또는 이거나 뭐 이런 내용이 문장 속에 나오죠. 곱법칙은 뭐뭐이고 뭐뭐와 뭐뭐과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and의 의미가 있고 얘는 또는 오의 의미가 있다. 자, 이미 노출됐죠. 얘는 또는의 단어를 줬네. 그러니까 합이 4인 거 구하고 합이 7인 거 구해서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하여튼 이번 시험에 더할 걸 곱하고 곱할 걸 더해버리면 당연히 답은 틀려지겠지. 그냥 합이 4인 거 구한다. 어때? 공식 없어? 직접 구해야죠. 두 자리 자연수 갑니다. 더해서 합이 4인 경우 구해. 시작. 불러. 13 뭐라고? 13 13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자리 자연수인데
13, 그 다음 22, 22, 그 다음 31, 그 다음 40. 이거 놓치면 안 돼. 또 40 놓치는 경우가 있겠네. 그죠? 분명 40 놓칠 것인데. 자, 이제 합이 7인 거 갑니다. 합이 7인 경우. 하윤 불러 합이 7인 거 시작. 16, 25, 빨리빨리 못 하나? 34, 43, 52, 61, 70. 이거 놓치면 안 되죠. 70도. 따라서 합이 4인 경우 몇 가지? 4가지. 합이 7인 경우 둘, 넷, 여섯 몇 가지? 7가지. 따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1. 됐나요? 해찬. 예. 이거 어떻게 병관 잘 봐라. 옆에 친구가 졸고 있으면 싸다고 때려도 돼. 자, 이놈을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 또 x를 포함한 항의 개수. 이제 자, 중학교로 갈게요. a 플러스 b 제곱을 전개했어. 이놈의 항의 개수 몇 개 나올까요? 전개해봐. 직접. a 제곱 2배의 ab 플러스 b 제곱. 항이 몇 개야? 3개. 맞아? a 플러스 b x 플러스 y를 전개할 거야. 전개. ax, ay, bx, by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몇 개? 4개. 맞나? 앞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가 2개가 있고 뒤에 있는 x, y도 2개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돼. 다시 a 더하기 b, x 더하기 y 더하기 z 전개하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앞에 2개, 서로 다른 3개니까 동시에 일어날 거. 전개할 필요 없어 이제. 그쵸? 6개가 나올 거야. 됐나? 갑니다. 모든 항의 개수야. 자, 서로 다른 A, B, T, S, X, Y, Z 다 다른 문자잖아. 개수는 볼 필요 없고. 갑니다. 앞에 있는 A, B 문자 2개, 뒤에 있는 T, S 문자도 2개. 여기 X, Y, Z 서로 다른 문자 3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주면 돼. 4, 3, 12. 모든 항의 개수 12개. 아무 문제 없었어. 이제 2번을 잘해야 돼. 2번을 X항을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X항이 들어있는 건 요 부분이야. 이놈하고 이놈은 아무 상관이 없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 두 놈을 전개한 식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되면 X항을 포함한 문자가 되겠지? 따라서 앞에 있는 A하고 B 2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하고 S니까 2 곱하기 끝. 4가지. 해찬 이해되냐? 예. 다시 얘기할게. 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완벽하게 이해가 다 돼. 막상 혼자 풀고 시험을 볼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은 세 자리 자연수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 네모칸 3개 찍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자, 세 자리 자연수. 여기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생각하면 되고, 자, 뭐라고 조건이? 10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 곱한 게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한 놈이 뭐가 돼야 돼? 홀수인 거의 개수를 구해. 와우, 홀수. 아, 이거는 아까 미래에서 A, B 더하기 C 요 문제에 관한 거죠. 맞아요? 곱해서 홀수 짝수 나오는 요 문제. 이거 곱한 거니까 요 곱한 거.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이미 정해졌어. 어떤 놈이 나와야 돼? 곱해서 홀수 나와야 돼. 곱해서 홀수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지? 둘 다 홀수야죠. 맞냐? 자, 100의 자리 홀수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자, 잘 생각해. 1, 2, 3, 4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 7, 8, 9, 0도 들어갈 수 있어. 맞냐? 10이 아니고 0이라고 해야지. 0.
10개잖아 이게. 10개 중에 홀수가 몇 개 있냐 물어본 거 아니야? 1, 3, 5, 7. 홀수 몇 개 있어요? 5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이르 자리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5개. 되냐? 자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요 시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만 확인하면 되네. 하율! 시브 자리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배그 자리와 이르 자리는 홀수니까 이 동그라미 친 것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시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가지? 10가지. 끝.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이해 안 되나? 어? 아니요. 답 얼마야? 배그 자리와 이르 자리 곱이 홀수니까 둘 다 홀수야 돼. 배그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이르 자리도 5가지. 나머지 시브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10개 들어갈 수 있지. 9개 아니야. 0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되나? 아니 홀수에는 0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배그 자리는 0이 안 들어가. 상관없어. 4번 갑니다. 4번. 서로 다른 주사위 3개,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x, y, z.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읽어볼게. 거한 것이 z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 1부터 6. y도 나올 수 있는 거 1부터 6. z가 나올 수 있는 것도 1부터 6. 그러니까 자 x하고 y를 일단 더했으니까 z의 최소값은 얼마부터 나올 수 있어? 2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2, 3, 4. 맞아요. 이 z가 나올 수 있는 건 2부터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2, 3, 4 쭉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 5. 그 다음 누구? 6. 끝이죠.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구하면 되네. 합이 두 사이에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부터. 자,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나올 수 있는 거 2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이 2인 경우 몇 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얘 6가지. 다시 거꾸로 5, 4, 3, 2. 맞아요? 자, 이제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니까 합이 2부터 2, 3, 4, 5, 6까지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x 더하기 y 나올 수 있는 몇 가지야 이거? 1가지. 이거 몇 가지라고? 2가지. 이거 몇 가지라고? 3가지. 이거 몇 가지? 4가지. 이거 몇 가지? 5가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좀 이해되나요? 다 더하면 얼마야? 답은 15인가요? 일일이 구해도 되긴 하지만 합은 아주 많이 나오니까 2부터 12까지 써놓고 위에서부터 1, 2, 3, 4, 5, 6 나오는 순간 거꾸로 5, 4, 3, 2, 1. 자, 그 다음 중학교 때 나왔던 그림이네. 5번은 완벽한 중학교 문제. 중학교 2학년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 자, 집에서 공원 가는 거, 그 다음에 공원에서 도서관. 자, 또 이 길찾기 문제도 중학교 문제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요 YBM에 있는 문제 말고 선생님이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그거 잘 집에서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가고 그 다음 어디 가야 돼? 공원 가는 경우의 수. 자,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한 문제고 이번 시험에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지학사였나? 미래인이었나? 아니 YBM이었나? 다 있던데. 아 비상 같아 비상. 이거 풀고 비상에 있는 10번 문제 푸던데 비상에 있는 페이지 106번에 있는 10번 문제 출제 가능성 유력하다. 이렇게 길찾기 문제가 나온다면 미래 비상에 있는 10번 문제. 자, 우리 해볼게요. A에서 B 가는 경우, 그다음에 A에서 C, D. 자, 이거 쉽게였나요? 그거까지 다. 해찬이 다. 16. 어? 16. 범석이 다. 네. 답. 여기 비상 10번 답. 비상. 응? 세성이 답. 네, 이거 안 풀었는데요. 아, 숙제 아니었나요? 오늘까지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요. 허허. 선생님 10번은 숙제 안 아니었어요? 숙제 없었어요? 오늘까지 숙제 아니 없었어? 5번 6번은 숙제 아, 그랬어요? 5번은 중학교 2학년 문제. 비상에 있는 106배 10번이 고1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 네. 5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원까지 가. 집에서 학교 가서 도서관 들렸다가 공원 간대. 집에를 안 가고 왜 공원을 가지? 자, 간다. 집에서 학교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 도서관에서 공원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 끝인가요 이게? 집에 갔나 안 갔나? 안 갔어요? 끝이에요? 자, 이걸 더할 건지 곱할 건지 고민해야지. 현유가 답변할 거야. 아, YBM이네. 그래, 현유가. 자, 위에 거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왜? 이유.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지? 최종적으로 집에서 쭉 가서 공원까지 가야 돼. 2번으로. 그죠? 안 틀리면 돼. 얼마야? 16. 자, 이제 106페이지 10번 본다. 일단 풀시간 줘볼까요? 1분 준다. 풀시간 1분. 풀시간 1분. 106페이지 비상. 뭐? 우리 저 직접 하라고 너, 네 걸로. 이거 50원. 설마 또 되시는 게 있어? 길을 추가시켜야지. 길을 추가. B와 C 사이에 산책로를 추가할 건데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 B하고 C의 산책로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뭐 N으로 놓든지 X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길의 수를 놓고 풀어내면 되지. 자, 풀어볼게요. B하고 C의 산책로를 어떻게 해서? 추가했어. 길이 몇 개인지 모르지? 뭐 설마 막 10몇 개, 막 20몇 개는 아니겠지. 상식적, 아니 여기 3개고 2개고 3개고 2개니까 상식적으로 뭐 하여튼 한 자릿수 아니겠어? 산책로가 막 10몇 개를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산책로를 모르니까 뭐 아무튼 점점점 n개를 추가시켰다고 해. n개. 그냥 n가지 길. 자, 그럼 봐. A에서 D까지 가는 길이 총 64가지가 나와야 돼. 나올 수 있는 거 다 간다. 첫 번째. A에서 B로 가서 D로 가는 경우 있고, 두 번째. A에서 C로 가서 D로 가는 경우 있지만,
이제 산책로 B에서 C를 추가시키면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A에서 B 가서 C에서 D로 갈 수도 있고 네 번째 마지막 A에서 C로 가서 B 간 다음에 D로 갈 수 있어서 산책로 B와 C 사이에 산책로가 추가되면 3, 4번이 더 추가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제 직접 구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놈에 다 더한 게 얼마 나오면 돼? 64 나오면 된다. A에서 B 가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D 아무 문제 없죠. A에서 C, C에서 D 아무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갑니다. A에서 B 세 가지, B에서 C 이거 n 가지잖아. 모르니까 n으로 나 x나 상관없어. 곱하기 C에서 D 세 가지. 그럼 얼마야? 9n. 됐나? A에서 C 두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 n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 두 가지. 얼마야? 4. 따라서 6 더하기 6 더하기 9n 더하기 4n 이거 모두 더한 게 얼마라고? 64가 나오면 되죠. 응? 일단 이해되냐? 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13n은 64 빼기 12. 13n은 얼마야? 52. 따라서 n은 얼마야? 4인가요? 그래서 길이를 추가한 길의 수는 4가지. 길찾기 문제 학교마다 있는데 아마 비상에 있는 이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5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너무 쉬워서. 자, 다시 YBM으로 가야죠. 자, YBM 5번 끝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YBM 110페이지로 갑니다. YBM 110페이지. YBM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 교과서 문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YBM이 제일 많아. 중단은 따로 있고 대단은 따로 있어서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YBM이. NP 3이 24다. N을 구하라. 두 번째 8P 4는 6팩분의 8팩이다. N 또는 R을 구하는 거다. 단순 계산 문제네. 1번, 2번은 5P3 6P2 9P1 8P8 1, 2번은 그냥 계산 문제. 8명 중 3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합니다. 자, 일단 1, 2, 3 딱 해볼까요? 자, 굳이 식으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 때려 맞춰도 좋다. 자, MPR을 풀 거야. MPR. N이 뭐라고? 서로 다른 것이고, R이 뭐야? 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P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일렬로 나열한다 했지. 그럴 때 쓰는 기호 MPR 퍼뮤테이션 순열. 이놈의 풀이가 어떻게 된다고? 맨 앞에 있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간다고 했지? 하나씩 줄여가. 그리고 멈춤이 중요하지. 멈춤은 N에서 R 빼기 1 하는 거. 여기서 멈춘다고 했지? 가로 푸니까 N에 빼기 R 플러스 요렇게 여기서 멈춘다. 이 요거는 잘 봐둬야 돼. 학교 선생님이 또 MPR을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 단답형 1번처럼 이번 시험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내듯이 그죠? 단답형으로 1용을 잘 봐둬야 된다. 그런 뚱뚱뚱한 문제를 내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뭘까요? 작년 시험 문제였잖아. 답이 항등식 이렇게 나오듯이. 자, 이제 풀로 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게 있어.
이 R값은 항상 0이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n보다 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6p7이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냐 없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서로 다른 6개에서 7개를 택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이해되지? 당분간 1학년에서는 이런 형태는 안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고2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다 배워야 되잖아. 지금 선배들은 문과계는 배워야 되고 이과계는 안 배워 확률 통계를.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다 배워야 된다. 시험 과목이 공통이. 자, 그래서 이제 때려 맞추면 돼. 그러니까 앞에 뒤에 R이 3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4P3부터 3P3부터래. 3P3, 4P3, 5P3, 6P3, 7P3, 8P3 요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2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3P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4P3은 4, 3, 2가 되고 5P3은 5, 4, 3이 되는 거 6P3은 6, 5, 4가 되는 거 7P3은 7, 6, 5가 되는 거 8P3은 8, 7, 6이 될 거 아니야? 이 중에 24 나온 걸 찾는 거 아니야? 24 나오는 거. 끝.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식으로 푼다. NP3을 식으로 풉니다. 자, N부터 시작해서 줄여서 4에게 쓰는 거야.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누구야? N-. 세 번째가 누구야? N 빼기. 이게 얼마라고? 24. 됐나? 봐라. 이거 때려 안 맞추고 이 풀려면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야 이거. 꽤 어렵지 않아? 그치? 시간이 오래 걸려. 조립제법 해야 된다고. 그래서 때려 맞추는 거. 24를 세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연달아 있는 숫자 중에 세수의 곱. 누구밖에 없어? 4, 3,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이 4다 이렇게. 만약에 나는 선생님 저는 진짜 풀고 싶어요. 이거를 꼭 기어이 방정식으로 꼭 풀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풀어보죠. 그럼 방정식으로 풀어. n의 세제곱 3n의 제곱 플러스 2n 넘기니까 24 이꼴. 조립제법 3차, 2차, 1차 상수 니은 해서 또 하겠죠. 찾았어. 2 찾았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요? 잘못됐네? 뭐 잘못됐나? n의 세제곱, 3n의 제곱, 2n 맞는데? 뭐가 틀렸지? 1로 안 되나요? 응? 1, 2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뭐죠? 뭐가 틀렸어? 빨리 확인. 틀린 게 없는데? 어디가 틀렸지? 태성 어디가 틀렸어? 다 맞는데 식이? 응? 문제가 틀렸나 봐요. 문제가 틀렸다고? 뭔 소리야? 왜 문제가 왜 틀려? 왜 안 되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하인 어디가 틀렸어 계산? 계산 틀린 거 있어? 2로 안 되는 거. 2로 안 되나요? 1도 안 되나? 안 돼요? 4번은 돼요. 어? 4번은 4로 돼요? 안 되면 되는 걸로 쳐야지. 4 되나? 확인. 4. 오, 4로 되네. 됐죠? 안 될 리가 없지. 돼야 말이 되는 거지. 자, 쓴다. n 빼기 4. 틀린 건 아니었어.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6이야. 그래서 자연수 n은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는 거죠. 뒤에는 안 나오니까 n 값이. 맞아? 흑은 나오잖아. 흑은. n은 4. 그래서 이렇게 풀 필요가 굳이 없다. 때려 맞추는 게 훨씬 편하다. 무슨 말이지? 자, 순열에서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한 MPR을 우리가 분모도 팩토리얼, 분자도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분모는 뭔 거였어? 뺀 거 팩.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위에는 앞에 거 팩. 기억나나요? 요놈. 그러니까 8P4야. 8P4를 어떻게 풀어?
8 빼기 R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6팩 분의 8팩이래. 따라서 8 빼기 R이 얼마였다는 뜻이야? 6이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R은 얼마? 2 된 거죠. 그치?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다. 아직은 기본 문제니까. 2번 5P3 푼다. 5, 4, 3 얼마야? 6P, 6, 5 얼마? 30. 9P는 얼마라고 있어? 9. 그 다음 8P3 8, 7, 6 얼마인가? 8이 어? 8이 8P 아 8이에요 8? 미안 8P 8이요? 8P 8 8P 8은 얼마야? 8팩 이거 안 써도 돼 알겠죠? 숫자 너무 크니까 굳이 아니 시험에 이렇게 안 낼 거라고 얼마 하는요 계산하면 8팩이 4032. 틀렸는데? 4만 320 이렇게 내면 나쁜 선생님이야 이거 계산하는 거는 진짜 그지? 이걸 계산하라고 숫자로 쓴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다 어? 8명 중에 3명을 뽑았어 자 결정적인 단서 여기 있네 여기 여러분은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 자 답 첫 번째 8C3이냐 아니면 8P3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율 P야 C야 1번 2번 C 8C3 8P3 P인 이유 순서 일렬로 나열 이런 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 87 네, 얼마까지 해야 이거는? 계산하면? 이건 계산해야죠 현재 얼마? 336 4번 0을 포함한 숫자 0, 1, 2, 3, 4, 5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았어?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4자리 몇 칸 그려 4자리 자연수 만들어 그래서 여기 써 1000의자리 100의자리 10의자리 1의자리 쓰고 이제 조건이 뭐야? 1000의자리와 1의자리 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0의자리와 1의자리의 수가 뭐 해야 돼? 모두 뭐 해야 된다?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자 일단 제한사항은 어디 있어? 1000의자리하고 1의자리잖아 그러니까 1000의자리, 요 1000의자리하고 1의자리를 먼저 메꿀 거야. 둘 다 홀수가 들어가는. 홀수 동그라미 쳐볼까요? 홀수 몇 개인가요? 3개. 잘 봐. 홀수 3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들어가면 여기 3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 3 들어가면 1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이 돼야 되는 거지. 뽑아서 나열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홀수 몇 개? 3개 중에 1000의자리와 1의자리 두 군데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해야지. 왜? 13과 31은 다른 거니까. 자, 기호 굳이 쓸까요? 굳이 기호 쓰면 어떻게 돼? 1000의자리와 1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호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지.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니까. 1003과 3001은 다른 거라고. 순서가 정해진 거야. 자, 그럼 봐 이제. 우리는 이미 홀수 1, 3, 5 중에 자, 예를 들어서 1과 5를 택했어. 그럼 이미 자리가 정해졌지. 이제 100의자리와 10의자리는 택한 두 놈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 남은 거 몇 개야? 4개야. 남은 거 4개를 100의자리와 10의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자, 기호로 쓸 수 있나요 혹시? 하윤? 네? 기호로 쓸 수 있냐고. 기호. 4, 2, 그쵸. 남은 4개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하면 돼. 맞아? 바꿔도 다른 거니까. 끝. 그냥 굳이 기호를 쓰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홀수 3개니까 3가지지. 맞아? 곱하기. 이 일의 자리 몇 고? 천의 자리 하나 들어가서 나머지 몇 개야? 2개. 맞냐? 곱하기. 이제 2개 선택했으니까 남은 숫자 선택 뺀 거 4. 그 다음 누구? 3.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다고. 근데 학교 측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답이 중요치 않아. 이거 계산은 얼마야 숫자로? 6, 72지. 이렇게 안 내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낸다. A, P에 B 곱하기 C, P에 D 그리고 A 더하기 B 더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무슨 말이지? 기호를 꼭 중요하게 써야 되니까. 기호의 사용의 의미, P의 기호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이제 5번 별표 쳐야겠네. 5번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거로 예측되는데, 물론 뭐 선생님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라긴 하지만 태성이의 답은 저안 풀었는데. 푸는 시간 1분 준다. 범석이의 답은 10가지. 어? 10가지. 10가지. 자, 10가지가 왜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 물어보고 싶을 거야. 물어볼 거야. 전체 다 물어볼 거야, 답을. 개인적인 답을 자기 다 쓰는 거야. 다 물어볼. 누가 맞출 수 있으니까. 조건을 잘 읽어. 자, 하윤이부터 말한다, 답을. 전체 다 물어본다 했어, 전체 다. 하윤이 답. 12가지. 12가지. 시은이 답. 아무나 불러, 빨리. 못 풀었으면 뭐 못 풀었다고 하고. 범석. 1가지. 어? 현유. 다음 무경. 모르겠어요. 민서. 12가지? 해찬. 어? 원관. 12가지. 혜성. 6가지. 아윤. 하율. 어?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네.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자, 일단 앉는 방법이 뭐냐? 남자끼리 못 앉고 여자끼리 못 앉아. 짝지어서 앉아야 되지. 남자 여자가 짝지. 일단 짝을 먼저 만들어야지. 짝짓는 게 몇 가지인가를 구하고. 됐냐? 첫 번째 뭐 먼저 구한다고? 짝짓는 경우. 남자 여자 짝짓는 경우를 먼저 구해. 첫 번째 뭘 하라고? 남자 여자의 짝을 구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구하고.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놀이구에 앉는 방법. 놀이구가 3줄이 있다며. 3줄에 4명이 쌍으로 앉는 거니까 두 쌍이 앉는 거 아니냐? 이 세 줄 중에 2줄을 선택하면 되잖아. 맞아? 세 줄에 2줄 선택하면 돼. 2줄 선택해서 앉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남자하고 여자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어. 응. 그잖아. 아니 그죠? 남자 여자 바꿀 수 있는 자리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 짝짓는 방법 몇 가지? 이게 중요하네. 남자와 여자가 짝짓는 방법 몇 가지? 하윤, 남자와 여자가 짝짓는 방법 몇 가지? 반드시 둘이 손을 잡고 간다고 해. 둘이 손을 잡고 가야 돼. 남자, 여자 둘이 한 쌍을 이루어야 된다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왜 4가지일까요? 와, 대박인데? 아니 봐라. A하고 X
그 다음에 A하고 Y, 아니 A하고 X 했으니까 B하고 Y 이렇게 하는 짝짓는 한 가지. 맞냐? 두 번째 A하고 Y, B하고 X 짝짓는 경우 한 가지. 짝짓는 경우는 딱 두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라고. 네 가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아. 생각 이해되지? 둘이 손잡고 가야 된다고. 손잡고. 네 명이 짝짓는 방법 두 가지라니까. 이해 안 돼? 이해 이제? 이 두 가지가 누구라고? AX 하거나 BY 하거나 한 가지. 이게 이미 짝은 지어야잖아. 손잡고 앉아야 된다며 놀이기구에. 이렇게 두 가지. 자 이제 놀이기구가 세 줄이 있어. 세 줄. 이 세 줄 중에 앉는 방법 선택해야 되지. 이거 뭐야? 서로 다른 세 줄 중에 두 줄을 선택해서 앉으면 되지. 되냐? 3P. 자 끝났으면 좋겠지. 아니지. 마지막 뭐라고? 자리 바꿔. 남자 여자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AX 앉았고 여기에 BY 앉았어. 여기까지인데 세 줄 중에 두 줄 선택해서 앉았으니까 맞아. 여기 자리 바꾸면 몇가지? 두 가지. 얘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뭐 2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굳이 기호로 쓴다면 2팩 두 명을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2 곱하기 얘 얼마야? 6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4야. 맞아? 2 곱하기 4야. 2 곱하기 계산하면 얼마야? 48. 중요한 건 아무도 못 맞췄다는 게 중요하다. 아무도 못 맞췄다. 짝짓는 거 네 가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틀리면 안 되지. 짝짓는 경우 손잡고 앉는 방법 두 가지. 되냐? 놀이기구 세 줄 중에 두 줄 선택해서 앉는 방법 3P. 되냐? 마지막 놓치면 안 돼. 자리 바꿔. 자리 바꾸는 건 여기도 자리 바꿀 수 있고 여기도 자리 바꿀 수 있어. 2팩 2팩. 되냐? 또 한 번 더 강조할게. 선생님이 설명해서 해주면 다 이해돼. 못 이해하는 거 하나도 없어. 시험 볼 때 이걸 그대로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되냐? 얼마든지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수를 바꿀 수도 있고. 맞아? 이거 네 가지가 아니라 이게 한 세트야. 요렇게 짝짓고 질문. 질문인데 어. 이거 세 줄이잖아요. 세 줄. 이거 셀 때는 공백은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선생님이 직접 왜 3P인지 직접 구하게요. 직접 구한다 일일이 몇 개 안 되니까. 자, 공백을 고려하지 않냐라고 물어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이 두 조, 두 쌍 1번 조와 2번 조가 이 세 줄에 앉는 방법을 직접 선택해 볼게요. 맞냐? 자, 얘를 A조라고 하고 얘를 B조라고 할게. 얘가 1번 줄, 2번 줄, 3번 줄이야. 맞아? 자, 그러면 앉는 방법 해볼게. 1번, 2번에 앉을 수 있지. A, B조가. 맞아? 1번, 3번에 앉을 수 있지. 2번, 3번에 앉을 수 있지. 자, 바꾼다 이제. 2번, 1번 앉을 수 있지. 다르잖아 서로. 3번, 1번 앉을 수 있지. 3번, 2번 앉을 수 있지. 토탈 몇 가지야? 6가지입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오늘 수업 몇 가지 한다 하고 남은 문제 내일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1시간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오늘 많이 썼는데